한의학에서는 5가지 감정과 5장을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게 있는데, 이 간과 관련된 감정이 분노, 스트레스, 뭐 요즘은 좀 짜증 이런 것까지, 그게 간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실제 간암 환자분들은 그 분노가 쌓여 있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그러지 못해서 그거를 꾹꾹꾹 눌러 참아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스트레스 받을 때 술 먹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최악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내가 술을 끊고 싶어. 그러면 뭘 끊어야겠어요? 인간관계를 최소한 얼마 동안은 차단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람을 만나면서 다들 술 먹고 있는데 나는 술을 안 먹을 수 있다? 이 보통 쉽지 않죠. 그리고 사람을 안 만나는데 혼자서 술 드시는 거 익숙해지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술을 아예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아주 간단하게는 그냥 산에 들어가요. 뭐 절에 들어가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 끊어줘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대부분 실패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이미 뇌가 거기에 중독이 돼 있으면 이걸 의지로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해독하는 약들이 있거든요. 이 해독하는 약이 그 중독성을 줄여줘요. 그래서 정말 나는 뭐 술 내지 약을 너무너무 끊고 싶은데 도저히 못 끊겠어요. 도와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 해독하는 약을 처방을 드려요. 그러면 그 중독성이 낮아졌기 때문에 금단 증상이 오거나 해도 좀 견디기가 쉬워져요. 그럼 그런 분들은 성공을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이 안 되냐? 사실 그 해독약을 찾으러 오시는 분들의 90% 이상은 환자 본인이 오시는 게 아니고, 보통 이제 남자분이 알코올 중독이 많으니까 그 아내분이나 따님이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남편, 우리 아빠 술 좀 끊게 해주세요. 그 해독약이 좋다는데 그거 좀 주세요 라고 하면 제가 그 약을 잘 안 드려요. 왜냐하면 해독약은 해독 능력을 증대시켜 주기 때문에 술을 더 잘 먹을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그 환자 본인이 술을 끊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도움이 되지만 그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해독을 시키면 술이 술술 잘 들어가네 하면서 이제 술을 계속 먹게 되는, 그럼 나중에 그 가족 보호자분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걸로 술 끊어진다고 했는데 술을 더 드세요. 이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는 이제 뻔히 보이기 때문에 처방을 안 하죠. 네. 아니 그러면 술이 간암에 좀 확실히 영향을 많이 미치나요? 이건 좀 뭐랄까 케바케기는 해요. 왜 케바케라 그러냐면 가끔 뭐 이제 TV에 장수하신 분들 나오는 TV 프로그램 보다 보면 평생 음주량이 평균치보다 훨씬 높은데 그 평생 술을 매일 많이 드셨는데 멀쩡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담배도 평생 흡연을 엄청 많이 하셨는데 폐가 멀쩡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재밌는 게, 근데 그 술을 드시는 분들은 담배를 안 피고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술을 안 하는데, 물론 같이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근데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평생 술을 먹었는데 담배는 안 펴. 근데 내 주변 애들은 담배로 다 죽었어 라고 하세요. 담배 피시는 분들은 난 평생 담배 피는데 술은 안 먹어. 내 주변에 다 술 먹고 죽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술과 담배가 뭐 간암 폐암의 어떤 아주 절대적인 원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각자의 해독 능력과 또 폐 기능이 발달한 사람은 담배를 펴도 좀 살만한 거고, 간 기능이 발달한 사람은 술을 먹어도 살만한 거고. 근데 보통 이제 체질에서 태음인과 태양인을 이제 간이 발달한 체질이냐 폐가 발달한 체질이냐 이렇게 구별하거든요. 그 얘기는 간이 발달하면 폐가 상대적으로 약하고요, 폐가 발달하면 상대적으로 간이 약해요. 그럼 간이 발달하신 분은 술은 많이 먹어도 내가 살만한데 담배는 쥐약이 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폐가 발달한 분은 담배는 내가 끄떡없는데 술은 조금만 먹어도 쥐약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체질별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술이나 담배가 절대적인 원인이 될 수는 없는데 당연히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건 맞죠. 대부분 통상적으로 봤을 때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이 간암이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이 폐암이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건 통계적으로 이미 증명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요인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게 맞고, 단지 이거를 술 이꼬르 간암 이렇게 단순화시키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안에 여러 단계의 과정이 있고 그거를 좀 이해를 하면, 내가 어느 단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이해를 하고 나면
예방을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러 장기가 상할 수 있거든요. 뭐 심장도 상할 수 있고 뭐 많이 상할 수 있는데, 근데 간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한의학에서는 5가지 감정과 5장을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게 있는데, 이 간과 관련된 감정이 분노, 스트레스, 뭐 요즘은 좀 짜증 이런 것까지, 그게 간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분노를 많이 느끼는 상황이 누적되면 간이 손상이 돼요. 그래서 실제 간암 환자분들은 그 분노가 쌓여 있거나, 아니면 평소에 분노를 표출하는 성향이 많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그러지 못해서 그거를 꾹꾹꾹 눌러 참아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간이 상하고 그럼 이제 간암으로 발전되는데, 그래서 간암 환자분들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보면 그 공통적인 특징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감정 치유 같은 거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막 안에 억눌려 있던 쌓여있던 분노가 막 폭발하고 이런 게 꽤 보편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불어서 그런 얘기 있죠. 뭐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이게 웃자고 하는 소리 같지만 일리가 있어요. 그게 술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분 좋게 좋은 사람들과 즐겁게 술을 마시잖아요. 뭐 그것도 이제 양이 너무 많은 문제가 되겠지만 적정량이면 그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화나고 열받고 했을 때 그 스트레스를 술로 잊어보겠다고 먹는 술 있죠. 이게 독약이에요. 그게 간에 훨씬 큰 데미지를 입혀요. 우리 장기는, 내진 우리 몸은 이 정서적인, 정신적인 요소의 영향을 굉장히 직접적으로 받거든요. 근데 그게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인지를 잘 못할 뿐이지, 아까 말씀드린 뭐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감정과 장부 관계라든가 에너지 의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그걸 알게 돼요. 그 연결고리가 좀 더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고 그게 훨씬 영향이 크다는 거를. 그래서 단순히 술이 아니라 술을 어떤 기분, 어떤 정신과 감정 상태에서 먹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그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스트레스 받을 때 술 먹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최악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차라리 뭐 노래방 가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른다든가, 이거는 저는 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난 운동해요? 이것도 좋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난 자야 돼요? 자는 것도 좋아요. 왜? 그 과정들 자체가 다 뭔가 그걸 건강하게 해소시켜 주니까. 근데 스트레스 받으면 먹는 분들 있죠. 이건 문제가 좀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사질환으로 이어지거나 소화기 장애나 이런 걸 일으킬 확률이 높고요. 그거보다 더 나쁜 게 스트레스 받았을 때 술로 푸는 거. 이게 정말 최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간 해독 네. 약 같은 게 좀 네. 알코올성 지방간. 이 네. 있으신 분들에게는 어쨌든 네. 좀 도움이 된다는 말씀. 도움이 되죠. 네. 간암을 그러면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죠. 될 수 있는 네, 술도 그렇죠. 끊고 그렇죠. 그러한 약도 같이 쓴다라고 그쵸. 하면 네. 간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럼요. 그런 말씀이시네요. 어쨌든 술은 이러나 저러나 뭐 물론 100%는 아니지만 최대한 줄이고 최대한 끊는 게 바람직하긴 하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조심하는 네, 게 그쵸. 좋다는 그쵸. 말씀이신 거고. 네네. 혹시 뭐 알코올성 간암에 대해서, 술과 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그럼 술을 줄이거나 끊는데 어느 정도를 해야 되냐에 대한 기준,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독량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냥 통계적으로 평균적으로 잡자면, 일단 하루에 마시는 음주량을 기준으로 하면 남자는 하루 2잔, 소주잔 2잔, 그리고 여자는 1잔, 요 정도예요. 그 사실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술 마시면 이 정도 가뿐히 넘잖아요. 근데 실제로 건강을 유지하려면 그 정도로 줄이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일주일 단위로 하면 일주일에 최소 3, 4일 이상은 술을 안 먹는 날이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저는 술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먹어요. 근데 왕창 먹어요. 이런 분이 있고, 저는 조금 먹는데 매일 먹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둘 다 나쁜데, 한 번에 왕창 먹으면 단점은 일단 내가 해독할 수 있는 용량을 당연히 넘쳤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일단 이미 손상이 왔죠.
그게 단점이고, 장점은 나머지 안 먹는 날 동안 회복될 시간을 줄 수 있어요. 그게 장점이고, 매일 먹는 분들은 반대겠죠. 매일 조금씩 데미지를 입는데, 데미지를 조금 있든 많이 입든 좀 쉬어줘야 되는데 그 시간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점을 기억하시고, 가능하면 간한테 술을 먹었으면 최소 2, 3일은 쉴 수 있는 날을 줘라. 그러면은 뭐 오늘 먹고 2, 3일 쉬었다가 또 먹으면 일주일에 끼케야 2번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을 뭐 아까 말씀드린 뭐 남자 하루 2잔, 여자 1잔 정도 먹는다? 이 정도면 오케이. 그리고 사실 왜 우리 약주라는 표현 쓰잖아요. 약이 되는 술인데 이거가 그냥 미화하는 표현이 아니고 실제로 연세가 드시는 분들, 그리고 이 혈액순환이 떨어질 때는 매일 약간의 반주, 뭐 끼케 1잔 정도는 실제로 약이 돼요. 어떤 의미에서 약이 되냐? 술을 먹으면 우리가 혈액순환이 빨라지잖아요. 그게 뭔가 대사를 촉진시키는 거거든요. 그 정도는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한약 만들 때 그 주수상반이라고 그래가지고 주, 술, 수, 물, 주, 수, 술과 물을 상반, 반반씩 해라.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약을 만들 때 술을 넣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왜? 이 순환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술이 절대적으로 나쁜 게 아니라 술의 양이 문제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체질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체질마다 맞는 술의 종류가 달라요. 소주나 증류주의지가 맞는 사람이 있고, 곡주가 좀 맞는 사람이 있고, 그거는 사실 술을 다양하게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거든요. 내가 어떤 술은 좀 잘 맞고 어떤 술은 안 맞네. 그럼 그 안 맞네 하는 술은 안 드셔야 되고, 맞는 술 위주로 적당량, 가능하면 소량 드시라.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이드고, 그다음에 술을 드실 때 물을 좀 드셔주시면 도움이 돼요. 왜냐면 이 술이 간에서 대사를 되는데 수분을 빼앗겨요. 그러면 간에 자꾸 부담이 되는데 물을 마셔주면은 술이 좀 희석되기도 하고 그 수분이 좀 덜 뺏기니까 도움이 좀 되죠. 그리고 이 안주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하자면 이게 약간 딜레마긴 한데, 사실 소위 깡소주, 안주 전혀 없이 술을 먹으면 그게 사실 소화기를 많이 손상시키기는 해요. 원래는 안주를 적당히 잘 먹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술 마실 때 안주가 대부분은 좀 기름진 걸 많이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뭐 단백질이나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을 같이 섭취하면서 술을 드세요 라고 가이드가 돼 있는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먹는다는 거죠. 건강한 음식이랑 술을 먹는 게 아니라 보통 안 건강한 음식과 술을 먹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술의 어떤 데미지를 줄여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기름지고 안 좋은 것들을 좀 적게 먹지 않고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럼 그게 아까 얘기한 대사질환을 유발하게 될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술 드시면서 몸이 나빠지신 분들 보다 보면 그 식습관, 그러니까 술도 술인데 그 안주의 종류와 또 하나, 술을 보통 밤에 먹잖아요. 그러면은 술을 밤에 마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안주를 밤에 먹는단 말이죠. 이게 야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향이 되게 커요. 그래서 제가 저희 그 환자분들 이제 식사 코칭할 때, 티칭할 때 야식 끊으세요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야식 습관 있으신 분들은. 왜냐면 이게 대사가 안 된 상태에서 잠이 들어버리면 그 데미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근데 음주 습관 있으신 분들은 항상 밤에 야식, 기름진 음식과 술을 드시는 게 반복되니까. 그리고 술을 마셨으니까 막 알딸딸하면은 뭐 이거를 충분히 운동하고 소화시키고 자는 게 아니라 그냥 자잖아요. 씻지도 않고 잘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게 밤새 나한테 데미지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포인트들 관리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정술을 드실 거면 가능하면 좀 일찍 초저녁에 가급적 건강한 안주와 적당량을 드시라. 말이 쉽지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전형적인 저희들의 삶의 패턴입니다. 저녁 먹고 네. 술 한잔하고 그렇죠. 알딸딸한 기분에 자고 네. 다음날 일어나고 힘들고 저녁 되면 다시 또 저녁 깎고. 먹고 술 한잔하고 자고. 사실 저도 건강 관련 얘기를 할 때마다 내가 이 얘기를 해도 지켜지기 어려울 텐데 그런 얘기지만 참으로 어려운 생각을 많이 하죠. 참,